이집트 기업이 북한에 4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그리고 단 한 달러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일어났어요. 오라스콤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류경 호텔부터 알아야 해요. 평양 하늘 위에 이상한 건물이 하나 있어요.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105층이에요. 높이가 300m이에요.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1987년에 짓기 시작했어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문이에요. 한국이 세계 올림픽을 열겠다고 하니까 북한도 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 최대의 호텔을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객실삼 0개, 105층. 당시 세계 최고 규모를 목표로 했어요. 근데 중간에 공사가 멈췄어요. 돈이 없었어요. 건물 골조만 세워진 채 수십 년 동안 방치됐어요. 유리창도 없어요. 철근이 녹슬어요. 악취가 났어요. 아이들이 귀신 나온다고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세계 최고의 호텔이 세계 최대의 흉물이 됐어요. 이 건물이 평양 한복판에 수십 년 동안 서 있었어요. 해외 언론이 이 건물을 보도했어요. 세계 최대의 흉물, 현대의 피라미드, 유령 도시의 상징, 이런 이름들이 붙었어요. 북한으로서는 망신이에요. 김정일이 보고를 받았을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생각 같아서는 저 개벽이 같은 걸 확 폭파해버리고 싶다. 흰 코끼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 쓸모없이 돈만 잡아먹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류경 호텔이 딱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리수용이에요. 리수용은 김정일의 최측근이에요. 김정일 자녀들이 해외에 있을 때 측근에서 챙기면서 신뢰를 받은 인물이에요. 이 리수용이 이집트의 오라스콤이라는 통신회사와 연결을 만들었어요. 오라스콤이 어떤 회사냐 하면 이집트 최대 통신 기업이에요. 나세프 사위리스라는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개발도상국에 통신망을 깔면서 성장한 기업이에요. 이 회사한테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북한에 투자하면 어떻겠냐? 북한 전체 이동통신 독점권을 줄게. 오라스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북한이 휴대폰이 없는 나라잖아요. 이 400만 명이 사는 나라에서 이동통신 독점이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오라스콤이 4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류경 호텔에 유리창을 씌우는 비용도 됐어요. 북한이 원하는 거니까요. 북한 이동통신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고려링크라는 이름으로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북한의 휴대폰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입자가 늘었어요. 매출도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가져갈 수 없었어요. 북한에서 번 돈이 북한 원으로 쌓였어요. 근데 그 원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져가려면 북한 정부의 허가가 필요해요. 북한 정부가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환율 문제가 있어요. 공식 환율로는 1달러에 100원이에요. 근데 암시장 환율로는 1달러에 400원이에요. 차이가 84배예요. 오라스콤이 계산상으로 6억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공식 환율로 환산하면 실제 가치는 84배 줄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쌓여있는 북한 원을 달러로 바꿀 수 없고 달러로 바꿔도 해외로 송금할 수 없어요. 4억 달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온 건 없어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김정은 이 정권을 이어받았어요. 오라스콤은 새 정권에서 협상을 시도했어요. 투자금을 돌려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안 됐어요. 결국 오라스콤은 북한 사업을 정리했어요. 투자금을 날린 거예요. 4억 달러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뭔지 봐야 해요. 오라스콤이 속은 거냐?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걸 알았냐? 오라스콤은 속은 거예요. 근데 그 속인 방식이 정교했어요. 제안 자체는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통신 독점권, 이동통신 운영, 실제로 가입자도 생겼고 매출도 있었어요. 근데 돈을 빼올 수 있는 구조가 처음부터 없었어요. 오라스콤은 북한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오라스콤을 투자하게 만든 거예요. 이 한 문장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하면 북한이 가진 특수한 조건이 있어요. 첫째, 북한은 폐쇄 경제예요. 외국 기업이 들어가면 규칙이 북한 내부에 있어요. 국제규범이 적용 안 돼요. 둘째, 북한은 계약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없어요. 소송을 걸 법원이 없어요. 셋째, 북한이 원하는 게 달러예요. 달러가 들어오면 그게 목적이에요. 이 구조 안에서 오라스콤이 투자를 결정한 거예요. 당시 오라스콤 회장이 사업 판단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북한이 만든 함정이에요. 류경 호텔도 그 함정의 일부예요. 류경 호텔에 유리창 달아줘. 우리 얼굴에 먹칠한 저 건물을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줘. 오라스콤이 비용을 댔어요. 근데 그 건물은 지금도 완성이 안 됐어요. 유리창만 씌워놨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예요.
오라스콤한테 빈 껍데기에 유리창 달아주는 비용까지 내게 한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북한의 협상 방식이에요. 국제 투자를 유치하는 척하면서 달러를 빼가고 약속을 안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게 오라스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북한은 이 방식을 반복해요. 투자 유치를 약속하고 달러를 받고 실제 수익을 못 가져가게 막아요. 외국 투자자들이 이 패턴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이 거의 없어요. 오라스콤이 그 교훈을 4억 달러로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류경 호텔을 더 자세히 봐야 해요. 이 건물이 얼마나 황당한 존재인지를 보면 이 이야기가 더 잘 이해돼요. 1987년에 짓기 시작했어요. 서울 올림픽에 대응하는 체제 경쟁이었어요. 북한이 당시 생각한 건 이거예요. 서울이 올림픽 경기장을 짓는다. 우리는 세계 최고 높이의 호텔을 짓겠다. 105층, 객실3, 영계, 높이 300m. 근데 이걸 지을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프랑스 건축가들이 설계에 달려들었다가 손을 뗐어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북한이 돈을 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공사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냥 서 있었어요. 평양 주민들한테 이 건물은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엄마들이 아이 울면 저기 갖다 버린다고 협박할 정도였어요. 악취가 났어요. 쓰레기 버리는 곳이 됐어요.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아버지 장군님의 꿈이 담긴 건물이라고? 근데 실상은 수십 년 동안 미완성 골조로 서 있었어요. 이게 북한의 자존심이었어요. 그리고 북한의 굴욕이었어요. 그 굴욕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라스콤을 이용한 거예요. 오라스콤이 어떤 경로로 북한에 들어왔는지를 좀 더 자세히 봐야 해요. 2002년에 우간다 주재에 북한 대사가 우간다 대통령과 면담을 했어요. 대통령이 말했어요. 평양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류경 호텔이 완성됐냐고. 북한 대사가 아직 건설 중이라고 했어요. 이 보고가 김정일한테 들어갔어요. 김정일이 격분했어요. 저 건물이 외국 지도자들한테 북한 망신의 상징으로 보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냐? 폭파할 수 없어요. 그러면 더 망신이에요. 완성할 수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중간 방법을 찾은 거예요. 외관을 씌워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유리창이에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밖에서 보면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유리만 씌우는 거예요. 그 비용을 외국 기업한테 내게 하는 거예요. 오라스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이동통신 독점권을 줄 테니 북한에 4억 달러를 투자해라. 그 중에 류경 호텔 유리창 비용도 포함돼 있어요. 오라스콤은 통신 독점권을 얻었어요. 류경 호텔은 유리를 얻었어요. 근데 오라스콤은 돈을 못 가져갔고 류경 호텔은 아직도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속을 보면 빈 껍데기예요. 환율 트릭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해요. 이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정교한 부분이에요. 북한에는 환율이 두 개 있어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이에요. 공식 환율은 1달러에 100원이에요. 암시장 환율은 1달러에 8, 400원이에요.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돈을 벌면 북한 원으로 들어와요. 그 원을 달러로 바꾸려면 북한 정부를 통해야 해요. 북한 정부는 공식 환율을 적용해요. 1달러에 100원이에요. 근데 암시장에서 같은 돈의 가치는 1달러에 8, 400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번 돈의 실질 가치가 공식 환율 기준으로는 84배 부풀려진 거예요. 6억 달러를 벌었다고 계산됐는데 암시장 환율로 계산하면 실제 가치는 훨씬 적어요. 그리고 그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북한 정부가 해외 송금을 막으니까요. 환율 차이로 실질 가치를 줄이고 그것도 못 가져가게 막는 이중 함정이에요. 이 구조를 사전에 파악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 거예요. 오라스콤은 이 구조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파악했더라도 통신 독점권의 가치가 더 크다고 봤을 거예요. 근데 결국 함정이었어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해요. 오라스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북한이 외국 자본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여러 번 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어요. 낮은 선봉 경제특구,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오라스콤 통신투자. 이 모두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는 시도였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끝났어요. 외국 기업이 투자하고 어느 정도 운영되다가 북한이 규칙을 바꾸거나 자산을 몰수하거나 접근을 막았어요. 개성공단이 어떻게 됐는지 봐요. 남한 기업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공장과 설비가 하루아침에 막혔어요. 금강산 관광은 남한 관광객이 총에 맞는 사건으로 중단됐어요. 낮은 선봉 경제특구는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오라스콤은 4억 달러를 날렸어요. 패턴이 있어요. 북한이 필요한 시점에 외국 자본을 유치해요.
달러를 받아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조건을 바꿔서 외국 기업이 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패턴을 알면 북한 경제정책의 의도가 보여요. 장기적인 경제 발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기적인 달러 유입이 목적이에요. 그 달러가 어디로 가냐 하면 핵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 최고 지도자의 자금이에요. 오라스콤의 4억 달러가 그 펀드의 일부가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리수용이라는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더 봐야 해요. 리수용은 김정일의 최측근이에요. 나중에 김정은 체제에서도 핵심 자리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라스콤 투자를 성사시킨 핵심 인물이에요. 왜 리수용이 이 역할을 했냐 하면 이 사람이 국제 비즈니스 협상에 능숙했기 때문이에요. 김정일의 자녀들이 해외에 있을 때 측근에서 챙기면서 해외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어요. 해외 사업가들과 연결이 있었어요. 그 네트워크를 통해 오라스콤 회장과 연결이 됐어요. 제안 자체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이 400만 인구의 이동통신 독점이라는 건 실제로 큰 기회예요. 그리고 오라스콤은 개발도상국에서 통신 사업을 해온 기업이에요. 아프리카, 중동 여러 나라에서 사업했어요. 리스크를 감수하는 기업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리수용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4억 달러를 북한으로 들여왔으니까요. 오라스콤 입장에서는 실패한 거예요. 4억 달러를 잃었으니까요. 이 비대칭이에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중요하냐 하면 북한이 지금도 비슷한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라스콤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요 외국 기업들은 북한 투자를 기피해요. 근데 북한은 다른 방식으로 외화를 벌어요. 사이버 공격이에요. 라자루스 그룹이라는 북한 해킹팀이 전 세계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요. 수십억 달러를 이렇게 벌어가요. 오라스콤 방식과 다르게 보이지만 본질은 같아요. 외부에서 달러를 가져오는 방법이에요. 합법적인 투자를 유치할 수 없으면 불법으로 가져오면 된다는 논리예요. 이게 북한 외화 전략의 전체 그림이에요. 오라스콤 이야기는 그 전략의 한 챕터예요. 합법적인 방식으로 외화를 유치하려 했던 시도, 그 시도가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이 흐름을 보면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가 보여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류경호텔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류경호텔은 지금도 서 있어요. 유리창은 씌워졌어요. 오라스콤이 비용을 댔으니까요. 밖에서 보면 그럴듯해요. 유리가 반짝여요. 평양야경에서 미디어 파사드로 활용돼요. 경축일에 조명을 비춰요. 근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어요. 전기 없어요. 객실 없어요. 레스토랑 없어요. 빈 껍데기에 유리창만 있어요. 이 모습이 이 이야기 전체의 상징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투자 유치도 하고 통신 사업도 운영하고 세계 기업과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안을 보면 빈 껍데기예요. 약속을 지킬 의사가 없어요. 외국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없어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하지 않아요. 필요한 달러를 받고 그 다음은 없어요. 류경 호텔이 그 모습을 300m 높이로 평양 하늘에 세워두고 있어요. 오라스콤이 4억 달러를 내고 그 유리창을 달아줬어요. 그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어요. 오라스콤 회장 나세프 사위리스가 이 투자에 대해 어떻게 말했냐 하면 후회한다고 했어요. 당시에는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해요. 통신이 들어가면 정보가 퍼지고 정보가 퍼지면 변화가 올 것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이 생각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실제로 북한의 이동통신이 퍼지면서 정보가 더 많이 돌기 시작했어요. 고려링크 가입자가 수백만 명이 됐어요. 북한 주민들이 휴대폰을 쓰기 시작하면서 장마당 거래가 편해졌어요. 정보 교환이 더 빨라졌어요. 세제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이동통신이 쓰였어요. 오라스콤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통신 인프라 자체가 북한 안에서 일종의 변화를 만들었을 수 있어요. 4억 달러를 날렸어요. 근데 그 통신망이 지금도 북한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이게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예요. 돈은 잃었지만 통신망은 남아서 이상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체제는 그 통신망을 감시 수단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주민들은 그것을 정보 교환에 쓰고 있어요. 오라스콤이 원한 결과도 아니고 북한이 원한 결과도 완전히 아닌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평양에 태어나서 자란 사람들한테 류경호텔이 어떤 존재였냐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이 건물을 보면서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아버지 장군님의 꿈이 담긴 건물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호텔을 짓겠다는 꿈이라고. 근데 실상은 완성이 안 된 골조 건물이에요. 귀신 나온다고 아이들이 무서워했어요. 이 두 개가 공존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달라요. 이런 경험이 북한에서 살면서 쌓여요.
배운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말할 수 없어요. 류경 호텔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거짓말이니까요. 근데 완성이 안 됐다고도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령님의 꿈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냥 침묵해요. 이 침묵의 문화가 북한 사회 전체에 깔려 있어요. 오라스콤이 4억 달러를 날린 이야기도 북한 주민들한테 말할 수 없어요. 외국 기업이 왔다가 돈 날리고 갔다는 사실이 체제의 약점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주류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건 탈북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외교관들이 증언을 남기고 그 기록들이 공개되기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를 총정리하면서 오라스콤 투자가 왜 이런 결과가 됐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째, 북한은 계약 이행에 의무가 없는 나라예요. 국제중재기관이 적용이 안 돼요. 소송이 안 돼요.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어기는 게 리스크가 없어요. 둘째, 환율 구조가 외국 기업에게 불리하게 설계됐어요. 공식 환율과 암시장 환율의 차이가 84배예요. 북한에서 번 돈의 실질 가치가 공식 수치의 84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이 구조 안에서 외국 기업이 수익을 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셋째, 달러 반출 자체를 막아요. 설령 돈을 벌었다고 해도 해외로 가져갈 수 없어요. 북한 정부가 허가를 안 해주면 그냥 쌓여 있어요. 가져가지 못하는 돈은 사실상 없는 돈이에요. 이 세 가지가 겹쳐서 4억 달러가 북한 안에 갇혔어요. 오라스콤이 이 세 가지를 몰랐을까요? 알면서도 들어갔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근데 통신 독점권의 가치가 이 리스크보다 크다고 봤을 거예요. 그 판단이 틀렸어요. 4억 달러짜리 교훈이 됐어요. 이 이야기를 더 많이 알리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